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운영과 보안이 따라오는 클라우드 성공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첫 번째 발표자이자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기획을 담당하는 최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옵스나우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소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운영 모범 사례와 클라우드 보안 영역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위협 트렌드와 CSPM을 활용한 보안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웨비나 참석자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베스트 질문을 선정하여 당첨되신 5분에게는 도미노 피자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웨비나 하단에 보시면 Q&A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션 진행 중에 바로 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방안과 모범 사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방안과 모범 사례 세션 발표를 맡은 최은서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작년 11월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먼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CMP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도입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좋을 것 같다라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서 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비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서. 두 번째, 클라우드 비용 관리 업무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세 번째, 클라우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네 번째, 클라우드 비용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어서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보면 결국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이 비용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계정에서, 또 어느 제품에서 발생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하지만 보다 쉽게 파악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업무 효율 200% 올리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비용 분석과 리포팅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관리 담당자라면 매달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죠. 바로 비용 분석과 리포팅입니다. 클라우드 관리 담당자는 어느 계정에서 또는 어느 제품에서 비용의 증감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오비용 또는 과비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절감이 필요한 자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 자료를 매달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딱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눈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간별로 비교도 돼서 엑셀로 하나하나 수식 넣어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면 업무 시간이 확 단축되겠죠. 거기에다 이런 업무들은 매달 단순 반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의 비용 분석 기능을 통해 가시성 있게 그리고 빠르게 비용을 분석하고 조회했던 항목 그대로 파일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리포팅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데모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옵스나우의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비용 분석 메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이번 달 계정별 비용을 1단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 고객사 중 라이브 커머스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행사가 있을 때 비용이 확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1단위 데이터로 해당 행사가 있었던 날의 비용을 다른 날들과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사 같은 경우 운영계 계정에 라이브를 진행하는 여러 채널들이 있었는데요. 태그를 통해서 각각의 채널들을 관리하셨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계정, 제품, 리전 이렇게 3개의 필터가 보이는데요. 필터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필터 값들을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L커머스라고 했을 때 이 태그가 L커머스라고 한다면
엘커머스의 태그들을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매번 태그를 추가해서 관리하시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필터 저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커머스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으시면 저장된 필터에서 한 번에 선택해서 이 메뉴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계정별로만 보고 있는데 제품별, 리전별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상세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 이 그리드의 일자를 선택하셔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상세 내역에서 비용 부분을 보시면 이상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보기 옵션을 클릭하셔서 더 많은 상세 내역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 그리고 리소스 아이디를 더 추가해서 보시면 인스턴스 단위로까지 어떻게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매달 확인하는 데이터로 제품별 증감률이 있죠. 월 단위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기간 필터를 선택하셔서 지난 3개월 또는 6개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월 단위로 비교가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특정 계정의 제품별 증감률을 확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특정 계정을 필터링 해주시고 이 계정의 제품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각각 매달 어떻게 제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그대로 CSV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CSV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데이터가 CSV 파일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또 지난달 대비 증감률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비교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간 설정에 비교 버튼을 누르시면 비교가 가능하십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월 대비 3월의 증감률을 보여줍니다. 현재 제품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볼 수 있고 제품별로 각각 전달 대비 얼만큼의 증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정별로 제품을 비교하시는 데도 용이하고 이렇게 계정별로 바꾸셔서 각각 계정별로 전달 대비 얼만큼 증감이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데도 용이합니다. 비용 분석 메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비용 리포팅이 가능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오비용, 과비용 등 이상 비용에 대한 빠른 대처입니다. 회사의 상황, 업무,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매일매일 비용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상 비용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비용 폭탄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고객사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해커가 EC2 인스턴스를 다량 생성해 평균 사용량 대비 10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B 대학교에서의 경우 실습 계정에서 실수로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고 이틀 만에 5천만 원 가량의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 비용의 원인을 살펴보면 스크립팅 실수 또는 테스트용 서버를 끄지 않는 등 인적 오류로 인한 부분이나 해킹 등 계정 탈취 후 다수의 서버를 생성하는 악의적인 외부 공격 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종량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서님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 발생했던 비용 폭탄 사고 사례는 이후에 잘 해결되었나요? 네, 앞서 소개드렸던 사례는 전부 옵스나우의 실제 고객 사례였는데요. 두 사례 모두 다행스러운 점은 옵스나우를 사용하고 계셔서 어떤 계정에서 어떤 서비스로 인해 이상 비용이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에 AWS에서 케이스 오픈을 통해서 환불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다행스럽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귀책 여부 등을 파악해 환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빠르게 이상 비용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비용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평소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비용이 발생했어요. 옵스나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이상 비용 기능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데모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용 탐지 내역은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사용자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AWS 사용자 지정 기반 이상 비용 탐지와 AI 기반 이상 비용 탐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사용자 지정 기반 이상 비용 탐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상 비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분석 기준을 계정별, 제품별, 리전별로 선택해 주시고 비교 기간을 지난 3일, 7일, 수집일 지난 7일 평균, 그리고 지난달 동일 기간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률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 비용 탐지 알람을 발송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활성화시켜 주셔야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메일 채널을 통해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희 제품 중 언론나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언론나우를 통해 수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I 기반 이상 비용 탐지는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이 보였을 때 알람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역시 기본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미제 편집에 들어가시면 민감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큰 이상 비용이 있었을 때만 알람을 발송하게 되겠죠. 이 역시 이상 비용 알림 발송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비용 외에도 이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클라우드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앞서서 이상 비용 및 리소스 탐지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세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깅입니다. 태깅을 통해 클라우드 비용을 실제 사용한 조직 및 프로젝트 단위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상 비용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 설정 및 초과 시 알림 수신입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또는 조직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고 임계치 초과 시 알람 수신을 할 경우 보다 빠르게 이상 비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거버넌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클라우드 비용, 운영 및 보안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안 위험을 낮추고 자원과 비용의 잠재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비용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해도 옵스나우를 통해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포석을 깔아둘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태그 어시스턴트입니다. 앞서 두 기능을 소개하며 꼭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태그입니다. 사실 왜 태그를 붙여야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서 비용 분석 부분을 설명드리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정말 디테일한 선에서까지 알 수도 있고 또 이상 비용을 파악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조직의 또는 어느 프로젝트의 자원인지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죠.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아직은 소규모의 조직과 비즈니스라 서로 자원에 대해 속속히 알고 있고 팀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앞으로 점점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느 조직의 자원인지 알 수 없어 방치되고 낭비되는 자원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꽤 잘 사용한다 하는 곳들도 태그를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는 곳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태그를 관리하는 데는 번거롭고 쉽지 않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태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태그 어시스턴트입니다. 데모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어시스턴트는 서비스 포털에서 태그 어시스턴트 메뉴를 통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입하시면 이렇게 쭉 가지고 계시는 계정, 그 계정들이 있는 리전, 그리고 프로덕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태깅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계정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하시는 조건들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이 가능한 것들만 색깔이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태깅을 원하는 인스턴트들의 조건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결과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되는 인스턴트들이 쭉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괄로 태깅하고 싶으신 부분들만 자원들을 클릭하셔서 태그 추가를 눌러주시면 기존 태그 키 사용 또는 신규 태그 키 사용을 통해서 태그 키와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일괄로 태그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태그를 하나하나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시겠죠? 네, 윤서님이 소개해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자원의 태그를 설정하면 이후에 설정한 태그별로 분류하여 리소스와 비용을 옵스나우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혹시 옵스나우에서 또 다른 시각화로 특화된 기능이 있을까요? 네, 옵스나우 고객분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시고 또 와 하는 기능이 바로 자원 간의 관계를 맵으로 보여주는 릴레이션 맵 기능입니다. 보시면 VM,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연결 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프라 담당자가 각각의 VM, 스토리지가 어느 장비에 붙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에 가이드 없이 생성한 클라우드 자원을 추후에 파악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옵스나우를 통해 관리하시면 인프라 파악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 맵은 어셋 매니지먼트의 사용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량 메뉴에서 이렇게 하단 그리드를 확인하시게 되면 하단 그리드에 릴레이션 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자원 관계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VPC 부분을 또 클릭하시게 되면 VPC가 적용된 관계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태그 어시스턴트의 릴레이션 맵까지 클라우드 관리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방안과 모범 사례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옵스나우 CMP를 통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옵스나우 CMP는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쉽게 그리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운영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안을 잘 하는 건 역시 중요한데요. 그럼 소희님,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보안의 시작 옵스나우 시큐리티 발표를 맡은 두소희입니다.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보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보안을 시작함에 있어서 CSPM 솔루션인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CSPM이란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보안 형상을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상태와 위반 리소스 수준을 솔루션을 통해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될 웨비나의 목차인데요. 먼저 클라우드 보안 위협 트렌드와 유형을 시작으로 먼저 옵스나우 시큐리티 고객사 통계와 주요 기능,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 관리를 옵스나우 시큐리티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공격 위협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수록 클라우드 보안 공격은 630%나 증가했고 데이터 침해로 인한 비용은 평균 38억에 달하며 클라우드 침해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공격 유형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커들은 보안 정책이 미비한 사이트를 탐지하고 무차별 대입 공격과 같은 여러 가지 보안 공격을 시도하여 클라우드 계정 탈취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혁신이 저감되고 지금까지 쌓아둔 IT 자산이 한 방에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계정이 탈취되면 다크웹이라는 채널에 기업의 자산이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안 위협 예방이 필요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보안 담당자들의 클라우드 보안 이해도가 부족하고 매년 본물처럼 쏟아지는 클라우드 신기술 속도에 맞춰 보안을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동 책임 모델인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기 중 사용자 책임 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루트 계정으로만 운영한다. 2번, 멀티팩터 인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3번, IAM 사용자에게 정책을 직접 부여한다. 4번, IaaS 인프라 계층에 결함을 수정한다. 5번, 포트와 IP를 공개하여 열어놓는다. 정답은 4번 IaaS 인프라 계층의 결함을 수정한다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사용자 책임 영역 보안 요소로 사용자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AWS의 공동 책임 모델입니다.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선 보기에 4번 항목은 하단의 AWS 책임 영역에서 하드웨어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항목을 보시면 사용자 영역의 책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반 정책 목록은 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검출되는 보안 위반 정책들인데요. 이렇게 자주 검출되는 정책이 좀 전에 설명한 AWS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보안 정책과 중첩됩니다. 이 정책들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 자체의 벤치마크,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에 포함되는 정책들입니다. 정책의 심각도에 따라 하이, 미디엄, 로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정책부터 보시면 루트 계정과 계정 내 IAM 사용자에게 MFA 설정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보안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고객사에서 나온 위반 정책입니다. IAM 사용자에게 IAM 정책을 직접 연결했는지 확인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심각도가 로우이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할 경우 보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음으로 EC2의 정책을 보면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IMDS 버전 2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정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위반 정책으로 검출되었는데요.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 버전 2를 사용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리소스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그룹에 있는 3가지 정책은 포트와 프로토콜을 any IP로 열어놓은 리소스를 검출하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모두 앞서 보았던 포트와 IP를 공개하여 열어놓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보안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소희님, 저기 심각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심각도가 낮은 정책은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도가 낮은 정책이 특정 기업에 크리티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해당 기업은 심각도가 하이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심각도를 할당한 기준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참고하여 할당했는데요. 때문에 넓은 바운더리 내에서 세 가지로 나눴지만 심각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서 7가지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정책들을 포함하는 옵스나우 시큐리티의 핵심 기능인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벤치마크나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왜 저희만의 벤치마크를 별도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벤치마크에는 클라우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CSP의 기능들을 빠르게 개발되는 흐름 대비 업데이트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항목들도 클라우드의 환경, 구성, 운영, 특징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ISO 27001은 클라우드에만 적용하기에는 범용적인 항목들이 많고 2013년 이후 신규 업데이트 일정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벤치마크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정책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고 베스핀 글로벌의 MSP 운영 노하우가 녹아든 차별화된 클라우드 모범 사례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소희님, 고객사에서는 AWS 같은 곳에서 주는 정책들을 더 신뢰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자체적으로 시큐리티 룰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정책들에 대한 고객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제공하는 벤치마크는 AWS나 타 솔루션이 제공하는 정책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저희 벤치마크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마 AWS 솔루션이나 타사 솔루션을 써보신 분이라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특히 한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그러면 AWS 등에서 주는 룰은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여서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먼저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CSPM 솔루션은 어떤 주요 기능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 보안 점수화를 통해 기업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통해 상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별로 다른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여 보안 정책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책 위반에 대한 상세 설명과 조치 가이드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네 가지 행위 데이터로 어떤 보안 위협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별로 다른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여 보안 정책 관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스케줄 일정을 변경하여 원하는 리소스를 CS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 주요 기능에 대해 데모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중요 정책 중 하나를 함께 조치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보안 점수 추이와 CSP별로 보안 점수를 보며 회사의 보안 준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스캔 일시를 선택해서 특정 시간대의 보안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는 보안 관리자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대시보드에 대한 평균 점수와 상세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에서는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5가지 CIS, ISMSP, ISO 27001, GDPR, 그리고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고 AWS, Azure, GCP별로 지원을 합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 대시보드는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지만 ISMSP나 GDPR 등 다른 컴플라이언스로 변경이 가능하는데요. 프로젝트 목록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계정을 취소하고 ISMSP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게 되면 ISMSP 기준으로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ISMSP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정책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한 설명과 어떤 리소스가 위반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매핑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리소스에 대한 변경 내역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총 3가지의 파일을 CSV 형태로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리소스에 대한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CSV 파일이 다운이 되고 두 번째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 기준으로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하는 프로젝트의 리소스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프로젝트 감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이 왼쪽에 퀵 필터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자주 조회하는 항목에 대한 빠른 조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로그인 실패 시도라는 항목에 대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범례 필터를 통해 원하는 항목에 대해 더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로그인 실패한 사용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리전별 발생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 리전별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리소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스 IP 기반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례를 적용함으로 이상 행위에 대한 리소스 조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 위반 사항이 감지가 되었을 때 자세히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 위반 정책 조치를 위해 프로젝트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아래에서 내 프로젝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클릭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정책을 볼 수 있고 원하는 프로덕을 선택해서 조치가 필요한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SSH용 TCP/22번 포트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매핑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상세 내용과 조치 방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위반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철 테스트 러너라는 리소스 정보가 위반 사항으로 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을 숙지한 후 AWS 콘솔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리전을 선택한 후 지철 테스트 러너라는 리소스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 후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통해 (22번) 포트를 any IP가 아닌 특정 IP로 재할당을 해줍니다. 규칙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위반 정책이 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커런트로 스캔 일시를 선택해서 방금 조치한 정책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10개에서 9개로 위반 정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페이지 10개고요. 여기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아까 저희가 같이 조치했던 리소스 변경 내역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인증 심사처럼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다음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점검하고 개선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보안 수준이 올라가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안 수준이 바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 보안 점검 주기가 도래하길 기다리는 그 기간에도 클라우드는 항상 변하고 있고 새로운 보안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취약점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양한 CSPM 솔루션 중에 왜 옵스나우 시큐리티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와 같이 운영 노하우가 담긴 보안 정책 가이드와 벤치마크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 베스핀 글로벌은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클라우드 보안 운영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세 번째, 보통 CSPM 솔루션은 외산 제품이 다수인 만큼 ISMSP 컴플라이언스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ISMSP의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타 솔루션은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만 활용이 가능한 반면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정책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타 솔루션은 리소스 양에 따라 비용이 종량제로 부과되는 반면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계정당 비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보안 운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다른 해외 솔루션이 지원하지 않은 공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언어 설정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글로 구성된 화면이 가시성과 직관성 확보에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고객이 클라우드 보안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기업의 보안 점수를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통해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의 시작, 옵스나우 시큐리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